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 D램하고 HBM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게 진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투자 계획 전체를 뒤바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률하고 직결되겠죠.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두고 있냐면요. 이제 뭐 꽤 유명한 사이트에서 이제 마치 이제 현역에 종사하시는 분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전문 용어가 이제 막 등장하니까 글의 신뢰성이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이 뭐냐면 요 1, 2번 내용입니다. 인터넷에서 한 분이 쓰신 건데 뭘 주장하고 계시냐면 D램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실패했다. 마이크론이 투자를 안 해가지고 클린룸이 태부족인데 지금 아이오와라든가 뭐 뉴욕주는 언급은 안 했지만 어쨌든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이 2025년은 돼야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때까지는 손가락 빨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너무 많이 안 해서 레거시 쪽에 물량이 엄청 부족할 거다. 그래서 그걸 누가 가져가냐? 삼성전자가 다 먹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낸드도 마이크론은 실패했고 뭐 그런 뉘앙스로 보면은 하이닉스도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이닉스는 뭐 인텔로부터 그 공장을 샀잖아요. 낸드 플래시 공장을 사업부를 인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할 것이다. 매출하고 이익률도 똑같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거의 뭐 확신 비슷하게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D램하고 낸드 모두 한국 기업들이 80%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2강으로 재편될 거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로 낸드 시장하고 D램 시장이. 그래서 뭐 그 모든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몰락을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쓰셨더라고요. 클린룸 부족하다고. 얼핏 보면 삼성전자는 레거시에서 장악을 하고 그다음 SK 하이닉스는 지금 하던 대로 HBM 시장이 잘 나간다는 식으로 양쪽을 다 축혀주는 글 같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띄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레거시 쪽이 지금은 폐마를 받고 있고 언더에스티메이트 돼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또 예전에 과거에 했던 것처럼 꿀을 빠는 시장으로 돌변하면 그동안 묵묵히 투자를 해왔고 생산 설비를 늘려온 삼성전자가 또 갑 오브 갑으로 재등장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HBM 별거냐라는 그런 인식이 사실은 숨어져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말고도 또 다른 주장도 한 분이 더 계신데 이분은 아예 뭐라고 했냐면 HBM은 별거 아니다. 뭐 해너베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HBM 수요가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까지 글을 쓰고 있죠. 이렇게 막 글을 쓰면서 사실은 현실과 유리되고 있습니다. 다 AI 칩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조정 받을 때 곧 끝날 거다. 생각보다 한 일주 정도, 한 주 정도 빨리 조정이 끝나고 지난주 금요일 지금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월요일 치고 화요일인 오늘 일본 시장도 급등했고 한국 시장도 무차별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주장은 이런 이제 주장이 막 난무를 하는 거죠. 이게 논리는 그럴듯한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SK 하이닉스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고민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는 어떤 고민을 했냐? 작년에요 SK 하이닉스는 만약에 우리가 D램 시장, 레거시 시장을 포기하고 HBM으로 옮겨갔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형성이 안 되면 우리는 레거시 시장도 놓치고 HBM 시장도 놓치는 바보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했다고 합니다. 최고 경영자라면 의당해야 되는 엄청난 고민이죠. 그런 고민을 작년에 계속 했는데 작년 말쯤에 이제 확신을 얻고 HBM으로 올인을 하자라고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이게 고민의 산물이라 이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냐면 HBM의 수율이 올라왔거든요. HBM3는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HBM3E는 이건 제가 슬쩍 말씀드렸는데 60%가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율인데 요거를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바이하우로 HBM으로 올인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되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율이 지금 얼마이겠습니까? 제가 취재를 해본 바에 따르면 40%는 넘지는 않는 것 같고요. 30%는 넘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 수율로도 엔비디아한테 선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허들이 됐고요. 그 허들을 넘어서면서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보다도 더한 결단을 내린 셈이죠. SK 하이닉스는 수율이 받쳐주기 때문에 HBM으로 올인한다 이런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는데 마이크론은 30% 약간 넘는 수율로 올인을 하겠다 선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전체 캐파 중에 3분의 1의 웨이퍼가 HBM용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제 뉴욕에 짓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미국에 있는 D램 공장이 거의 다 HBM용으로 올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거시 공정에 관심이 없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런 글들은 표면적으로 야 캐파가 삼성이 더 많으니까 레거시 공장은 독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 두 회사의 내적인 고민을 들여다보면 그냥 쉽사리 내린 결론이 아니고 요모조모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D램하고 HBM은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 D램은요 HBM의 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웨이퍼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다 전공정에서 공정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D램 즉 레거시로 들어가는 이 웨이퍼하고요 HBM용으로 쓰이는 웨이퍼하고 뭐가 차이 나냐? 전공정은 다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잖아요. TSV 구멍을 뚫을 때 일반적인 D램으로 들어가는 레거시 D램은요 한 900개에서 한 1000몇백 개 이 정도까지 TSV 구멍을 뚫는다고 해요. SK 하이닉스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HBM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2500개에서 3000개 지금은 뭐 4000개를 넘는 TSV 구멍을 뚫는다고 하거든요. 그 자르기 전에 웨이퍼 싱귤레이션 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구멍을 어떻게 뚫 거냐에 따라서 이게 레거시로 가느냐 HBM의 스택용 칩 따위로 쓰이느냐 이 갈라지는 겁니다. 태생은 쌍둥이인데 이제 약간 달라진다고요. 전체 웨이퍼에서 어느 부분이 HBM으로 가고 어느 부분이 D램으로 가고는 회사의 전략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런 고민을 이해를 못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반박하고 싶은 거는 심각한 논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HBM이 잘 되면 D램도 똑같이 잘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왜 이 회사들이 HBM에 올인을 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D램 레거시가 돈이 안 된다 판단해가지고 HBM으로 온 거잖아요. HBM은 왜 왔냐? 돈이 되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논리대로라면 HBM이 돈이 되니까 D램 레거시의 웨이퍼가 부족해서 D램 레거시도 돈이 된다 이렇게 순환론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안 됐는데 HBM 때문에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데 뭔가 자기 순환적인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순이. 제 생각에는 아마 메이저들이 이 HBM에 많은 돈을 쓸 거잖아요. 앞으로도 부족하니까. 엔비디아도 제값을 주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니까 지금 돈이 되는 건데 이거 쓰고 나서 레거시 D램에 돈을 쓰겠냐 이겁니다. 이 저자는 오직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HBM으로 많이 가니까 D램 레거시가 부족하고 또 마이크론도 투자를 안 하니까 이게 독탕이다. 이것도 가격이 오르면 돈이 된다는 건데 이게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수요의 빅테크들이 HBM만 비싼 가격 주고 D램은 싼 가격 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HBM도 HBM3E, 4 나오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제 HBM2E, HBM3는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D램도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마진을 보장을 안 해줄 것 같은데 이게 순환요법상의 오류를 차치하고라도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제 한경희 기사 나온 건데 뭐 삼성에서 에이스 400명을 동원해서 3분기에 엔비디아의 HBM3E 납품한다고 돼 있죠.
사실 이거는 또 삼성의 바람대로 기사를 써준 겁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를 썼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작년 9월 1일 날 삼성전자가 10월 달에 바로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기사를 쓰신 분이 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루에 6% 올랐잖아요. 그게 외국 같으면 중대한 증권 범죄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변에서 흘러들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해서 주가가 6% 떴는데 실제로 이게 전혀 들어맞지 않았죠. 사과 기사 없이 또 재탕을 하잖아요. 최근에는 매경에도 그런 기사가 썼죠. 지난 5월 초에 나온 기사인데 4월부터 HBM3 이 8단의 양산이 이미 시작했고 12단은 2분기 내에 양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매경하고 한경 기사를 접목을 시키면 2분기에 양산을 끝내고 3분기부터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경의 기자가 김경윤 삼성전자 상무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를 크게 썼죠. 이분은 스탠포드대 박사 나오신 분인데 후공정 전문가가 아니고 전공정 D램 설계 전문가이죠. 여전히 삼성전자는 후공정의 헤드에 전공정 박사들을 앉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보면 삼성전자 수율은 마이크론보다 훨씬 못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본더에서 지금 엄청나게 문제를 겪고 있고요. 본더를 너무 많이 주문을 했잖아요. 신카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이도 저도 안 되게 이 본더를 처치곤란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수율이 안 나왔을 때. 이 본더가 원래는 플립칩 본더라고 합니다. 플립칩 본더에다가 펄스 히터를 우겨 넣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마드파이드 된 제품을 CMS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카와의 원본 TC 본더, 마른 TC 본더이지만 플립칩 본더를 가지고 와서 이게 새로운 펄스 히터를 넣어 가지고 개량했다 이거죠. 문제는 진동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삼성에서 너무 많은 대수를 주문을 했는데요. 천하의 삼성이 실수할 리가 있냐.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고 이제 곧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능가하는 그런 HBM 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NCF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심지어는 삼성전자에서 하는 NCF 방식이 12단 고층에서 더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필름 형태이기 때문에 꽉 잡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전직 애널리스트, 현직 애널리스트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판입니다. 이게 진짜 이거 무입지 같은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NCF가 말이 필름이지만 그걸 액체로 녹였다가 다시 굳히는 거라 액체로 녹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온 건데 이게 고체이기 때문에 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엔지니어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여의도에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요즘 애널리스트하고 매니저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더라가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삼성전자가 레거시에서 다 잡아먹고 여기 HBM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보다는 못하겠지만 마이크론을 곧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콤보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 거기에 팩트에 기반한 어떤 이야기라기 하기보다는 약간은 내피셜적인 그리고 기사로 따지면 오보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에는 어떤 회사의 대언론 전략이 녹아져 있죠. 저는 팩트로만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HBM 위주의 또 AI 칩 위주의 반도체 시장이 형성될 거로 보고 레거시 시장은 크게 지금 융성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BM 시장에서 탑이 SK 하이닉스라면 부동의 탑이죠. 수율 면에서. 두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삼성보다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고 냉정하게 팩트로 승부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죠. 지금 5월 중순인데 이제는 정확하게 납품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